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MOT 강의에서 근육 총론을 맡은 김우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강사 맡게 되면서 작년에 했던 저희 MOT가 생각이 나는데, 사실 작년 MOT 강의는 저도 조금 보다가 말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예과이기도 했고, 솔직히 말해서 MOT 강의를 듣는다고 해서 해부학을 A프를 맞을 수 있고, 뭐 안 듣는다고 해서 성적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은 일단 이 강의는 해부학에서 다루는 내용의 극히 일부만을 다루고 있기 때문인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중요한 부분 위주로 공부하면서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런 흐름, 그리고 선배들이 어떻게 공부했는지 그런 팁을 얻어간다고 생각하고 마음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은 본과 첫 개강을 앞두고 있어서 불안한 마음이 크고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 클 것 같은데, MOT 강의를 편하게 들으면서 조금이나마 불안한 마음을 덜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근육 총론에서 다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연골의 종류, 그 다음에 근육 개요, 그 다음 가슴벽 부위, 앞배벽 부위, 등 부위, 어깨 부위의 근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얼굴 근육이나 팔다리, 그리고 이외의 근육들은 이후 강의에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연골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연골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유리연골, 하이알린 카틸리지, 그 다음에 섬유연골, 피브러스 카틸리지, 그 다음 탄력연골, 엘라스틱 카틸리지가 있습니다. 일단 유리연골 먼저 설명을 드리면, 관절연골이라고도 하고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관절을 이룹니다. 즉 뼈와 뼈가 만나는 부분을 이루는 연골이 유리연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사람 몸에서 가장 많은 연골이고, 예시로는 여기 나와 있듯이 articular surfaces of bones, 그러니까 뼈가 만나는 부분을 이루는 연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섬유연골은 관절 사이에 껴서 두 뼈의 마찰을 줄이고 서로 모양이 다른 관절면을 알맞게 맞추는 역할을 합니다. 예시로는 여기 나와 있듯이 intervertebral disc, 그 다음에 무릎 관절의 메니스커스가 섬유연골의 예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탄력연골은 자체적으로 탄력성이 강한 연골로 여기 나와 있는 external ear, 외이에 귓바퀴 아니면 후두 덮개 등이 있겠습니다. 옆에 있는 문제를 보시면 정강뼈의 초록 부분에 있는 연골의 종류는, 이거는 정강뼈 티비아가 넙다리뼈랑 만나는 부분을 초록색으로 표시한 건데, 아까 말했듯이 뼈와 뼈가 만나는 부분, articular surfaces는 유리연골이 이룬다고 했죠. 그래서 답이 2번 유리연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근육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근육은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관절을 움직이게 하는 역할이에요. 우리 몸을 그냥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일단 근육에는 오리진과 인설션이 있는데, 오리진은 근육이 있는 곳, 근육이 어디에서 기원해서 나오느냐를 설명하는 곳이 오리진이고, 인설션은 근육이 닿는 곳, 오리진에서 기원해서 어디로 들어가냐가 인설션이 되겠죠. 이걸 다른 말로 고정점, 다른 말은 아니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고정점과 작용점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고정점은 말 그대로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 작용점이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편하겠죠. 쉽게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윗팔 두갈래근인 바이셉스 브라키가 있죠. 이 근육은 오리진이 어깨뼈에 있고 인설션이 아래팔의 노뼈에 있는데, 인설션이 작용점이니까 이게 움직인다고 생각하면은 작용점이 오리진의 방향으로 가까워지는 그 방향으로 근육의 작용을 생각하면 편하겠죠. 근육이 수축해서 짧아진다고 생각하시면은 이해하기가 편할 거예요. 그 다음에 옆에 지금 광배근이라고 부르는 라티시무스 돌시 근육이 나와 있는데, 이 그림을 왜 가져왔냐면은 조금 더 어려운 예시를 통해서 그 근육의 작용을 이해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려고 해요. 일단 이 근육은 등의 아랫부분에서 시작해서 여기 있는 윗팔의
앞에, 뒤가 아닌 앞에 이제 인설션을 하게 되는데, 이제 광배근의 작용 중에서 팔을 안쪽으로 돌리냐 아니면 가쪽으로 돌리냐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아까 고정점과 작용점으로 설명해서 근육이 수축해서 짧아지는 방향을 생각해 보면은 이게 인설션이 앞에 있기 때문에 팔을 안쪽으로 돌릴 때 근육이 짧아진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광배근의 작용 중 안쪽 돌림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일단 모든 근육의 오리진과 인설션을 외우는 것은 쓸데도 없고 너무 많겠죠, 양이. 그래서 이거는 교수님들의 출제 유형에 따라서 이거를 시험에 출제하시는 교수님들은 뭐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되고, 아니면은 그냥 그림 보면서 작용을 이해하는 데만 써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텐던, 리가멘트, 아포뉴로시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텐던은 뼈와 근육을 연결해주는 결합 조직이에요. 여기 근육들 사진을 보면은 빨간 부분이 바로 뼈에 붙는 게 아니라 끝부분에 흰색 부분이 뼈랑 붙는 거를 볼 수 있는데, 그걸 힘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리가멘트는 인대, 뼈와 뼈를 연결해주는 결합 조직으로서 관절에 안정성을 주면서 관절의 과한 움직임을 제한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십자인대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을 텐데, 십자인대는 무릎에 있는 인대로서 정강뼈가 넙다리뼈 앞으로 나가는 것과 과도한 다리의 펴을 제한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포뉴로시스는 근육을 뼈나 다른 근육과 연결해주는 넓게 퍼진 결합 조직입니다. 위에 텐던 힘줄이 나왔었는데 그냥 근육이 넓어서 힘줄도 넓은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 앞에 레티스무스 돌시 근육을 보시면은 여기 근육이 오리진하는 부분에 흰색으로 넓게 되어 있는 게 있죠. 이게 널 힘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근육을 분류하는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하나 드릴게요. 일단 바깥 기원 근육과 자체 기원 근육으로 나뉘는데, extrinsic muscle, 바깥 기원 근육은 어떤 구조의 바깥에서 일어나 그 구조의 속으로 들어가서 작용하는 근육. intrinsic muscle, 자체 기원 근육은 어떤 구조의 속에서 일어나서 그 속에서 끝나며 그 구조에 작용하는 근육이라고 설명이 나와 있어요.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손을 생각해 보면은 손에 있는 근육은 아랫팔에서 시작해서 손으로 들어가는 근육들도 있고, 손 안에 있는 작은 벌레근 같은 근육들도 있겠죠. 그래서 바깥에서 시작해서 손으로 들어가는, 주로 이제 우리 몸의 표면에 주로 있는 근육들, 크기도 좀 크겠죠. 그 근육들이 extrinsic muscle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 팔에 있는, 손 안에 있는 벌레근 같이 작은 근육들은 이제 intrinsic muscle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이제 가슴벽의 근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extrinsic muscle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 pectoralis major muscle, 큰 가슴근, 그 다음에 pectoralis minor muscle, 작은 가슴근, subclavius muscle, 여기 빗장뼈 아래에 있는 빗장 밑근, 그 다음에 serratus anterior muscle, 여기 작게 나와 있고 이쪽에 갈비뼈 좀 뒤쪽에 붙어 있는 앞톱니근이고, 앞목 갈비근, 중간 목 갈비근, 뒷목 갈비근, anterior, middle, posterior scalene muscle. 그림에는 잘 안 나와 있는데 이런 근육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도 나왔던 latissimus dorsi, 넓은 등근, 주로 등에 있는 근육이라고 알고 있죠. 일단 이 빨간색 근육들, 빨간색으로 표시한 근육들을 먼저 암기해 주시고, 다른 근육들도 이걸 봤을 때 이게 가슴벽의 extrinsic muscle이라는 것은 알 수 있을 정도로 좀 꼼꼼히 암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된 문제를 하나 풀어볼게요. thoracic wall을 구성하는 근육 중에 extrinsic muscle에 속하는 것은? 하면 그냥 serratus anterior죠. 나머지는 아직 설명을 안 드렸는데, 이건 아까 빨간색
밑줄이 안 쳐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 문제에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어디에 속하는지는 당연히 다 알고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가슴벽의 근육 중 intrinsic muscle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external intercostal muscle, internal intercostal muscle, innermost intercostal muscle. 이게 갈비 사이근 중 3개이고, 그 다음 subcostal muscle, 갈비 밑근, transverse thoracic muscle, 가슴 가로근, 그 다음 levator costarum, 갈비 올림근, serratus posterior superior muscle, 위 뒤톱니근, serratus posterior inferior muscle, 아래 뒤톱니근. 이거는 앞에 나왔던 serratus anterior랑 좀 이름이 비슷하기 때문에 구분을 잘 해야겠죠. 그 다음 다이아프램, 횡격막. 그 다음 여기 보시면은 MM이라고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이거는 근육의 복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앞에 있는 근육들은 주로 M만 나와 있죠. 그러면 한 쌍만 있다는 거고, 여기 MM으로 나와 있는 근육들은 뭐 여기 갈비 사이근을 예로 들면은 갈비뼈가 저희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사이사이를 갈비 사이근이 이루고 있어요. 근데 그게 다 이어져 있는 게 아니라 다 떨어져 있는데 걔네를 다 갈비 사이근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MM 복수로 표현한 겁니다. 자, 이제 복부 앞배벽 부위의 근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쭉 한번 읽어드리면 external oblique muscle, 배 바깥 빗근, 그다음 rectus abdominis muscle, 우리가 흔히 식스팩이라고 부르는 근육이죠. 배 고등근, 그다음에 internal oblique muscle, 뱃속 빗근, 그다음에 transversus abdominis muscle, 배 가로근, 그다음에 pyramidalis muscle, 세모근인데 일단 여기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 근육들 중요한 이유는 뒤에 나올 거고 나머지도 2개밖에 없으니까 그냥 쉽게 외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순서도 아셔야 되는데 이게 피부랑 가까운 바깥쪽에서부터 이 순서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순서도 잘 아셔야 됩니다. 이제 그림을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가운데에 있는 게 배 고등근, rectus abdominis. 그 다음에 여기 제일 바깥에 있는 게 배 바깥 빗근, external oblique muscle. 그 다음이 뱃속 빗근, internal oblique muscle. 그 다음에가 배 가로근, transversus abdominis muscle. 그 다음에 여기 작게 배 세모근이 있는데 아까 전에 external oblique muscle이 이 rectus abdominis muscle보다 앞에 있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흰색 부분이 널 힘줄이 원래 여기까지 덮여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잘라내서 rectus abdominis가 잘 보이도록 해놓은 그림이니까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바깥에부터 순서 꼭 기억해 주시고 이제 앞배벽 부위의 근육 중에서 좀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을 설명을 드릴게요. rectus sheath와 arcuate line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배 고든 근집은 배 바깥 빗근, 뱃속 빗근, 배 가로근의 널 힘줄로 형성되어 배 고등근과 배 세모근을 감싼다. 이게 배 고등 근집이고 활골선, arcuate line은 배 고등 근집의 아래쪽 4분의 1 지점에서는 널힘줄이 모두 배 고등근 앞으로 지나서 배 고등근 속면을 덮는 널힘줄이 끝나면서 생긴 선이라고 하면 이해가 전혀 안 되죠. 그래서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rectus sheath는 아까 말했듯이 널 힘줄들이 rectus abdominis muscle과 pyramidalis muscle을 감싼다고 했어요. 여기 보시면은 초록색으로 표시된 게 배 바깥 빗근, external oblique muscle의 널 힘줄. 그 다음에 그 안에 주황색으로 표시된 게 뱃속 빗근의 널 힘줄이고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된 게 배 가로근의 널 힘줄이에요. 어쨌든 그렇게 널 힘줄이 쭉 이어져서 rectus abdominis muscle을 감싸는 게 배 고든 근집이라고 하고 arcuate line은 여기 아래 보시면은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뱃속 빗근의 널 힘줄이 2개로 나뉘어져 있어요. 근데 아래로 내려오면서 아까 아래쪽 4분의 1 지점에서 속면을 덮는 부분이 앞면으로 합쳐진다고 했죠. 그게 이 부분을 표현하는 건데
그 경계 부분을 arcuate line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rcuate line 위쪽으로는 뱃속비근의 너림줄이 두 개로 갈라지고 그 아래쪽으로는 뱃속비근의 너림줄이 하나로 합쳐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등 근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등 근육은 세 가지의 그룹으로 나뉘는데 superficial group, intermediate group, deep group으로 나뉘어집니다. superficial group은 어깨뼈랑 팔 운동에 관여하고 intermediate group은 호흡에 관여를 하고 deep group은 척추에 관련된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superficial group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superficial group은 아까 설명했듯이 어깨뼈랑 팔의 운동에 관여한다고 했죠. 여기 나와 있듯이 extrinsic muscle이에요. extrinsic muscle인 것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알고 계셔야 되고,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여기 trapezius muscle, 우리가 주로 승모근이라고 부르는 근육이죠. 등 세모근. 그 다음에 latissimus dorsi, 우리가 광배근이라고 부르는 넓은 등근. 그 다음에 levator scapulae, 어깨 올림근. 어깨를 스캐플라를 올린다. 그래서 어깨 올림근이고, 롬보이드 메이저와 마이너, 여기 마름모 모양의 근육 두 개가 큰 마름근과 작은 마름근입니다. 그 다음에 인터미디엇 그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아까도 말했듯이 호흡에 관여하는 근육들이죠. 얘네도 익스트린식 머슬인 거 중요하니까 꼭 알고 계셔야 되고, 세라투스 포스테리어 수페리어, 위 뒤톱니근, 세라투스 포스테리어 인페리어, 아래 뒤톱니근인데, 호흡에 관여하는 근육들은 주로 갈비뼈랑 관련이 많아요. 그래서 갈비뼈를 들어 올리거나 내리거나 하면서 이제 호흡에 관여하는 건데, 이 위 뒤톱니근, 위에 있는 이 근육은 우리가 숨을 들이마실 때 갈비뼈를 들어 올리는 역할을 하고, 여기 아래 뒤톱니근은 우리가 내쉴 때, 숨을 내쉴 때 갈비뼈를 아래로 내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딥 그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얘네는 아까 척추에 관련된 근육이라고 했죠. 척추에 관련된 근육들이고, 얘네는 인트린식 머슬이에요. 아까 전에 익스트린식 머슬이라는 게 중요하다고 했었는데, 그 등의 세 가지 그룹 중에서 딥 그룹만 인트린식 머슬이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가 출제하기 편하겠죠. 그래서 이걸 꼭 외워주시고, 딥 그룹은 또 세 개의 층으로 나뉘어요. superficial layer, intermediate layer, 그 다음에 deep layer. 그래서 층별로 이제 설명을 드리면, superficial layer, 얕은 층에는 splenius capitis, 머리 널판근, splenius cervicis, 목 널판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intermediate layer는 erector spinae, 척추 세움근이라고 하고, 이 근육의 무리들을 우리가 쉽게 말하면 기립근이라고 부르는 근육들이죠. 그래서 일리어 코스탈리스, 엉덩갈비근, longissimus, 가장 긴 근, 스피날리스, 가시근 이 나와 있고, 이제 딥그룹에 오면서 등에 굉장히 많은 근육들이 있고, 등 외에도 엄청 많은 근육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사실 저는 무조건 다 외우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그래야 좀 좋은 점수를 맞을 수 있고, 근데 이게 근육이 너무 많다 보니까 외우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말족 같은 거를 만들어서 외워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어떤 말족을 했냐면은 스피날리스의 나, 그 다음에 일리오 코스탈리스의 일, 그 다음에 롱기시무스의 롱을 해서 나일롱이라고 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이런 말족을 만들어도 되고, 남한테 말하기 좀 민망할 정도의 이상한 말족을 만들어도 본인 공부할 때만 편하면 되니까 그렇게 외워서 공부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딥그룹의 딥 레이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세미 스피날리스, 반가시근, 멀티피더스, 뭇갈래근, 로테이터스, 돌림근, 인터스피날리스, 가시 사이근, 인터트랜스버서리, 가로 돌기 사이근, 레베이터 코스터럼, 갈비 올림근. 근육 되게 많죠? 이런 부분도 말족을 만들어서 외우시면 편합니다. 저도 이 부분에서 말족을 만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민망하니까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관련 족보 문제들을 한번 풀어볼게요. 등 근육 중에서 깊은 층에 속하는 것은, 사실 이건 깊은 딥 그룹이라고 하면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은데 딥 레이어도 틀린 말은 아니니까 보면은 위에 1, 2, 3번 레티스무스 도르시와 레베이터 스캐뷸레, 그다음 롬보이드 마이너는 슈퍼피셜 그룹이었죠. 그 다음에 세라투스 포스테리어 인페리어는 호흡에 관여하는 인터미디엇 그룹이었죠. 그래서 인터스피날리스 가시 사이근이 딥 그룹 중에 또 딥 레이어에 속하는 근육이었기 때문에 이걸 답으로 고르시면 되고, 아래에 있는 문제를 보면 등에 있는 근육의 그림이다. 화살표의 근육은, 이거는 그림 보면 그냥 당연히 알아야죠. 큰 마름근 롬보이드 메이저가 되고, 옆에 문제를 보면 등에 있는 근육 중 호흡에 관여하며, 호흡에 관여하는 건 인터미디엇 그룹이겠죠. 바깥 기원 근육으로 분류된다. 또 힌트를 하나 줬네요. 그림의 붉은색 원 속에 있는 근육은 어떤 것인가. 지금 여기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데 일단 호흡에 관여하는 등 근육이 두 개밖에 없었죠. 인터미디엇 그룹에서 세라투스 포스테리어, 수페리어와 인페리어. 근데 그 중에서 위에 있으니까 세라투스 포스테리어, 수페리어가 되겠죠. 그래서 답을 5번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깨 관련 근육을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나와 있는 근육들은 어깨뼈에 인설션하는 근육들이에요. 그래서 주로 인설션이 어깨뼈에 하니까 어깨뼈를 주로 움직이는 근육들이겠죠. 그래서 트라페지우스 머슬, 등 세모근, 그 다음 델토이드 머슬, 여기 어깨 근육, 그 다음 레베이터 스캐뷸라, 그 다음 롬보이드 메이저 머슬, 그 다음 롬보이드 마이너 머슬. 아까 다 나왔던 근육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어깨뼈 주변에 있는 근육들을 설명을 드릴게요. 수프라스피나투스 머슬, 가시 위근. 그 다음에 인프라스피나투스 머슬, 가시 아래근. 테레스 마이너 머슬, 테레스 메이저 머슬, 작은 원근과 큰 원근. 그 다음에 롱 헤드 오브 트라이셉스 브라키 머슬. 일단 여기에 있는 어깨뼈 중에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는데 이걸 어깨뼈의 가시라고 해요. 스파인 오브 더 스캐뷸라. 그래서 이 가시 위에 있는 거를 가시 위근, 수프라스피나투스, 그 아래에 있는 거를 가시 아래근이라고 합니다. 이 근육들은 굉장히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은 이 어깨뼈 주변에 구멍처럼 생긴 공간을 이뤄요, 이 근육들이. 그래서 이 일단 공간 3개, quadrangular space, 네모 공간, triangular space, 세모 공간, 그다음 triangular interval, 세모 틈새. 이 공간 3개는 무조건 암기를 해주셔야 되고 시험에도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방 전에 나온 근육들이 이 공간들을 이룬다고 했는데 이거를 쉽게 외우기 위해서 이렇게 간단한 그림을 그려놓으면은 여기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게 윗팔뼈, 후메루스. 그 다음에 여기 사선으로 길게 되어 있는 게 long head of triceps brachii muscle. 그 다음에 여기 위로 가는 게 트레스 마이너, 아래가 트레스 메이저. 이거는 간단하게 외워주시고 여기에 있는 공간이 네모 공간, 그 다음에 여기가 세모 공간, 그 아래가 세모 틈새 라고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quadrangular space를 이루는 근육을 말해라 라고 하면은 그거를 말로 술술 외우라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그림을 빠르게 그리고 그림을 통해서 암기를 해주시면은 훨씬 더 쉽게 암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멍들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구멍이 있으면 뭐가 당연히 지나가야겠죠. 그래서 여기는 혈관이랑 신경들이 지나가는데 quadrangular space, 네모 공간에는 axillary nerve, 겨드랑 신경, 그 다음에 posterior circumflex humeral artery and vein, 뒤 위팔 휘도리 동맥과 정맥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triangular space, 세모 공간에는 circumflex scapular artery, 어깨 휘도리 동맥이 지나가고, triangular interval, 세모 틈새에는 radial nerve, 노신경이 지나갑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꼭 암기를 해주세요. 이거랑 관련된 문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겨드랑이 뒤쪽에 겨드랑 신경과 뒤위팔 휘도리 동맥이 지나는 네모 공간이 있다. 사실 이거 네모 공간이라는 말도 빼도 되고 뒤위팔 휘도리 동맥이랑 겨드랑 신경 둘 중 하나만 넣어도 되는데 이 문제에서는 친절하게 다 설명을 해줬죠. 근데 다른 변형 문제에서는 이게 다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다 알아야 되고, 이 네모 공간을 이루는 근육은 다음 중 어느 것인가? 라고 하면은 아까 나왔던 그림을 빠르게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는 근육을 말하면 되겠죠. 그래서 큰 원근, 테레스 메이저 머슬이 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